평생 생강은 그저 반찬이나 차에 넣는 양념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연구 현장에서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노인분들의 신장 기능과 몸의 따뜻함을 일으키는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증상들이 있어요. 손발이 차갑고 밤에 자주 깨고 다리가 붓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이런 걸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우리 몸의 순환과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박혜준입니다. 30년 동안 노년기 신장 기능과 순환 회복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몸이 붓고 밤에 자주 깨는 걸 나이 탓이라 넘기다가 나중에야 잘못된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찬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차갑게 두고 움직임이 부족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이 흐름을 되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생강을 그냥 차가운 상태로 드시거나 양을 너무 적게 쓰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이 신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고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오래 앉아있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순환이 나빠지는 거죠. 생강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우리 몸의 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신장 주변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러면 신장이 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을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돼요. 찬 상태로 마시거나 너무 진하게 우리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강을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강이 왜 노년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얼마 전 제 고향 근처에 사는 지인 어르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이신 분인데 손발이 차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쉬기도 하는데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며 걱정이 많았죠. 그분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전형적인 순환 저하 증상이었어요. 하루 종일 찬물만 드시고 아침에는 찬 우유나 차가운 과일부터 드시고 저녁에도 차갑게 식은 음식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게다가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시니까 아랫배와 다리 순환이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생강차를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드시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생강은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데운 상태에서 사용해야 효과가 잘 올라오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모르셨어요. 생강을 차갑게 우려서 드시면 몸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따뜻한 상태의 생강은 우리 몸의 순환을 깨우고 신장 주변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차가운 생강차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컵 드시고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연한 생강차를 한 컵 더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몸이 따뜻해지는 걸 금방 느끼셨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움직임이었어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씩만 천천히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다리와 복부 순환을 깨우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기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생강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뒤 손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한 번만 깨는 날도 있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2주 뒤에는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가 몸 전체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우리 몸의 기초순환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그러면 붓기도 줄어들고 숙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노년기 습관과 생강의 회복 원리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발 냉증과 체온 저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조금만 체온이 떨어져도 신장으로 가는 흐름이 약해지기 쉬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부터 혈액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장이나 소화기관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체온이 낮아질수록 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기 쉽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밤마다 두세 번씩 일어나던 증상이 있었어요. 낮에는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죠. 그런데 따뜻한 생강차를 아침에 꾸준히 마신 뒤 점차 편안해지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손끝 온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데운 생강차 한 잔으로 순환을 깨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개선하거든요. 하지만 열이 자주 오르는 분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은 양을 조금 줄여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도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편인가요? 두 번째는 찬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흐름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아침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시면 하루 종일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신장은 따뜻한 상태에서 가장 잘 기능하거든요. 국내 생활습관 조사에서도 찬물을 즐겨 마시는 노년층이 피로감을 더 자주 호소하고 붓기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밤에 깨는 횟수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그룹보다 1.5배 정도 많았어요. 72세 김미선님은 하루 종일 찬물만 마시다가 피곤함이 심해졌는데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저녁에는 몸이 무거워서 일찍 누웠는데도 자꾸 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과 생강차로 바꾸자 2주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에도 한 번 정도만 깨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2-3컵만이라도 따뜻한 물로 대체해주세요. 갑자기 모든 물을 따뜻하게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아침 첫 물과 저녁 마지막 물만이라도 미지근하게 드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물을 어떤 온도로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짭짤한 음식 위주의 식사 문제입니다. 과한 짠맛은 몸속 수분을 정체시키고 붓기와 피로를 불러들여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식습관 연구에서는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노년층에서 순환 저하 비율이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그룹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또 야간 빈뇨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자꾸 깨게 되는 거죠. 75세 오재호님은 평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짠 국물을 좋아하셨어요. 반찬도 간이 센 편이었고요. 그런데 반찬의 간을 줄이고 생강을 미역국에 추가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국물류는 양을 줄이고 생강을 한 조각씩 넣어 풍미를 더해보세요. 생강이 짠맛을 대신해서 깔끔한 맛을 내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싱겁게 하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니 천천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에서 짠맛을 줄여볼 의향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이게 현대 노년층에게 정말 큰 문제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아랫배의 순환이 줄어서 신장 기능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복부 압박이 심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죠. 생활 패턴 조사에 따르면 움직임이 적은 노년층이 피로 응답 정도가 더 높고 붓기 증상도 더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그룹과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신장 기능 관련 불편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68세 이정호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을 보러 자주 가야 하는데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걷기만 추가했는데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복잡한 운동은 안 하셨어요. 그냥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셨을 뿐인데도 변화가 컸어요.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조금 돌아가거나 물 마시러 가면서 스트레칭을 살짝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5번째는 생강의 온기 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신장 주변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개선하거든요. 특히 복부와 허리 쪽 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어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생강의 활성 성분이 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노년층에서 체온 유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소화 기능도 함께 개선되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해요. 70세 최명자님은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됐는데요.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생강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아침 또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생강의 온기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순환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생강차를 언제 마셔보셨나요? 6번째는 생강 홍차 흑설탕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으냐면 생강의 온기를 끌어올리고 소화를 돕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홍차에는 테아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생강의 순환 개선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 주거든요.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체적인 온기 효과를 높여줍니다. 다양한 식품 조합 연구에서도 따뜻한 음료가 노년층 순환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생강과 홍차를 함께 우린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항산화 효과와 순환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세 김세진님은 이 조합을 꾸준히 마신 뒤 속이 편안해지고 부종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찼는데 생강 홍차를 마시면서 이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또 겨울에 손발이 차던 것도 많이 개선되셨죠. 생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3-5분 정도 우린 뒤 홍차와 흑설탕을 더해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당이 걱정되신다면 흑설탕 양을 줄이거나 아예 빼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따뜻한 상태로 마시는 거예요. 이 조합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신장과 순환을 돕는 생활 속 실천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온기 깨우기입니다. 아침에 몸의 흐름을 깨우는 것이 하루 피로도를 크게 좌우해요. 밤사이 체온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찬 것을 드시면 순환이 더 느려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따뜻한 것으로 시작하면 신장을 포함한 전체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는 너무 진한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기상 후 세면하고 나서 따뜻한 생강차 반 컵을 먼저 드시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저녁 몸풀기인데요. 잠들기 전 온기가 안정되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적절히 유지되면 신장도 밤에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과한 음료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될 수 있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이나 연한 생강차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해서 드세요. 요즘 숙면은 잘 되고 계신가요? 생강꿀절임 활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입에 부담 없이 생강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생강을 그냥 씹어 먹기는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하지만 꿀에 절여두면 단맛도 있고 생강의 매운맛도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편해요. 다만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풀어서 마시면 소화도 돕고 온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생강꿀절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에 생강 한 조각 넣는 습관도 권해드려요. 일상 식사에 자연스레 온기를 더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이나 찜이나 탕 요리할 때 생강을 한 조각씩 넣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몸에도 온기를 전해줘요.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맛이 강해져서 드시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조각 생강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물류에 특히 잘 어울리는데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 넣으면 깔끔한 맛이 나요. 식사에 생강을 자주 활용하시나요? 매일 20분 걷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복부 흐름이 확실히 달라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신장 주변 순환이 정체되는데 조금만 걸어도 이게 개선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급한 속도로 걸으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햇빛이 있는 시간에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지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 내를 걷는 정도면 됩니다. 오늘은 몇 분 움직이셨나요? 따뜻한 물 생활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찬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몸이 긴장하면서 혈관이 수축해요. 특히 신장 같은 내장 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죠. 반면 미지근한 물은 자연스럽게 순환을 도와줍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두고 조금씩 마시면 편해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편하신가요? 아랫배 온기 관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노년기 순환 저하의 핵심 부위가 바로 아랫배거든요. 신장이 허리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랫배가 차가우면 이 부분 순환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찜질은 피하세요. 화상 위험도 있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온찜질팩을 10분 정도 올려두거나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랫배가 자주 차가운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늦은 밤 과식 줄이기입니다. 밤늦게 먹으면 우리 몸의 순환이 소화에 집중되면서 신장이나 다른 기관의 회복력이 떨어져요. 특히 신장은 밤에 재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쁘면 제대로 쉴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녁을 굶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영양 부족으로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꼭 뭔가 드시고 싶으면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 정도만 드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저녁 식사 시간은 일정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챕터 5.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증상들, 손발이 차갑고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고 다리가 붓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조절 가능한 신호들입니다. 생강은 이런 신호들을 되돌리는데 필요한 온기와 흐름을 다시 일으키는 중요한 재료예요. 그냥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치료적 식품이라고 봐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시고 그냥 대충 쓰시거나 아예 안 쓰시거나 하죠.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몸이 차갑고 피곤한 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지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와 정도를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올바른 관리는 체온을 지키고 흐름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 것보다는 따뜻한 것, 정체되기 쉬운 자세보다는 적당한 움직임,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온화한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생강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몸을 차갑게 계속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점점 떨어지고 신장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수분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붓기가 생기고 피로가 쌓입니다. 밤에도 자꾸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온기를 되살리고 생강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러면 신장이 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밤에 덜 깨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 하시는데 꾸준히 하시면 몇 주 안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시거든요. 70대, 80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반 컵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3-5분 우리고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식혀서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몸 전체 흐름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지근한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찬물 대신에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속이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움직임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분만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TV 보다가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순환이 개선되고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을 마시는 타이밍별 효과와 노년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생강 활용법을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침용 생강차와 저녁용 생강차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지, 계절별로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또 다른 약재들과 어떻게 조합하면 더 효과적인지 같은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